저는 한승우라고 합니다. 30에 넘게 노인 환자분들과 함께해 온 가정의학과 의사입니다. 오늘은 물과 소금 이야기를 조용히 시작하겠습니다. 첫 문장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지나치면 약도 독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지혜롭게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어젯밤 진료실 불을 끌 때까지 두 분이 떠올랐습니다. 한 분은 단맛을 끊고 체력을 되찾은 분이었습니다. 또 한 분은 소금물을 믿고 몸이 부은 채로 오셨습니다. 두 이야기를 함께 들려드리겠습니다. 라디오에 사연을 털어놓듯 제 마음을 차분히 열겠습니다. 여러분은 편히 앉아 숨을 고르시길 바랍니다. 시작은 언제나 작은 한 모금에서 옵니다. 제가 수련이었을 때 밤마다 응급실 문이 열렸습니다. 목이 타듯 갈증을 호소하던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속이 편하지 않다며 생수를 들이켰습니다. 그때 저는 물은 많을수록 좋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검사를 보며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물만으로는 몸이 회복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몸은 물과 함께 음식을 필요로 했습니다. 몸은 균형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며 새로운 유행이 나타났습니다. 어느 날부터 환자분들이 소금물 병을 들고 오셨습니다. 라벨도 없는 투명한 병이었습니다. 안에는 희미하게 간이 된 물이 있었습니다. 한 분은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걸로 살이 빠진대요. 저는 물병을 천천히 내려놓게 했습니다. 저는 웃지도 화내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분은 밥 대신 소금물을 마셨다고 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다리가 묵직해졌다고 했습니다. 밤에는 손가락이 저릿했다고 했습니다. 아침에는 얼굴이 붓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혈압을 쟀습니다. 수치는 어제보다 높았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새로운 길을 준비하겠습니다. 그 길은 급하지 않았습니다. 그 길은 오래가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께도 그 길을 권하고 싶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저는 약을 최소로 쓰려 노력합니다. 저는 식탁의 힘을 믿습니다. 저는 물을 아낍니다. 저는 소금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과한 소금을 경계합니다. 저는 환자와 가족이 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습니다. 이제 라디오처럼 한 사람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78배 정분자님입니다. 정분자님은 손주 사진이 들어간 휴대폰 배경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달달한 게 참 좋아요. 밥을 먹고도 단 게 당겨요. 근데 요즘은 심장이 두근거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설탕 이야기부터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루의 리듬을 물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무엇을 드시는지 물었습니다. 점심에 누구와 드시는지 물었습니다. 저녁에 식탁 위에 무엇이 오르는지 물었습니다. 그분은 솔직히 말해주셨습니다. 아침에는 과일 주스를 한 잔 마셨다고 했습니다. 점심에는 식당 국물까지 다 들이켰다고 했습니다. 저녁에는 반찬을 짭짤하게 먹었다고 했습니다. 밤에는 과자를 집어먹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종이에 4줄을 그었습니다. 첫째 줄에는 물이라고 썼습니다. 둘째 줄에는 소금이라고 썼습니다. 셋째 줄에는 단맛이라고 썼습니다. 넷째 줄에는 움직임이라고 썼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조절할 건 이 4가지입니다. 어려운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하루에 딱 4가지면 충분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마음속 종이에 4줄을 그어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한 줄씩 천천히 채워보겠습니다. 먼저 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은 목이 마를 때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은 입술이 마르기 전에 자주 나눠 마시는 것입니다. 작은 잔을 곁에 두고 수시로 적시는 것입니다. 오전에는 맑은 물을 2~3번 나눠 마십니다. 점심 이후에는 국물의 짠맛을 줄입니다. 저녁에는 잠자기 2시간 전 이후를 비워둡니다.
밤잠이 깨지 않도록 시간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제 소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소금은 필요합니다. 소금은 음식의 맛을 돋습니다. 소금은 몸의 균형을 지킵니다. 하지만 소금은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소금은 음식에 살짝 스며들면 충분합니다. 국물은 남기고 건더기 위주로 드시면 좋습니다. 젓갈은 작은 접시로 나누면 충분합니다. 김치는 물에 한 번 헹궈도 좋습니다. 집에서는 소금통을 식탁에서 치워두어도 좋습니다. 이제 단맛 이야기로 가겠습니다. 단맛은 혀를 기쁘게 합니다. 하지만 몸을 피곤하게 합니다. 단맛은 금방 배가 고프게 만듭니다. 단맛은 한 번 시작하면 멈추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맛은 식탁에서 가장 먼저 치울 대상입니다. 저는 정분자님에게 제안을 드렸습니다. 아침에 과일 주스를 바꿔보자고 했습니다. 사과 반쪽과 삶은 달걀 하나로 바꿨습니다. 점심의 국물은 반으로 줄였습니다. 먹던 속도로 먹지 않았습니다. 숟가락을 놓고 숨을 고르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저녁에는 간식을 식탁에서 내렸습니다. 대신 따뜻한 차를 올렸습니다. 하루에 한 번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걷기는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걷기는 단맛을 잊게 했습니다. 걷기는 밤잠을 불러왔습니다. 다음 진료 때 정분자님은 웃으며 들어오셨습니다. 그분은 말했습니다. 이상하게 과자가 생각이 덜 나요. 밤에 덜 깨요. 저는 그분의 손을 잡고 맥을 짚었습니다. 맥박은 차분했습니다. 혈압은 조금 낮아졌습니다. 몸무게는 많지 않게 줄었습니다. 하지만 얼굴빛은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붓기가 빠지면 눈매가 밝아집니다. 잠이 좋아지면 말투가 부드러워집니다. 저는 이 변화를 여러 번 보았습니다. 저는 환자분께 다시 네 줄을 보여드렸습니다. 물의 칸에는 작은 동그라미가 2개 생겼습니다. 소금의 칸에는 긴 줄이 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단맛의 칸에는 가느다란 선만 남았습니다. 움직임의 칸에는 작은 별표가 하나 붙었습니다. 정분자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날 소금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소금물 한 병으로는 모자랍니다. 습관의 작은 변화가 몸을 바꿉니다. 우리는 오래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분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제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엔 순서가 반대입니다. 먼저 소금물을 시작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60대 중반의 윤대식 님이었습니다. 그분은 식사를 줄이고 소금물을 늘렸습니다. 하루에 몇 리터씩 마셨다고 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가볍다고 느꼈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는 밤에 다리가 당겼습니다. 손가락이 저리고 신발이 조여졌습니다. 아침에 눈이 잘 떠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검사를 했습니다. 몸은 물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혈압 수치는 들쭉날쭉했습니다. 윤대식님은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배는 조금 들어간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배가 들어간 느낌은 물의 이동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하루 이틀의 변화는 진짜 변화가 아닐 때가 많습니다. 몸은 새 습관을 낯설어 합니다. 몸은 금세 따라하려 합니다. 몸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두르지 않아야 합니다. 저는 물 계획표를 다시 세웠습니다. 아침에는 기본 물 한 잔으로 시작했습니다. 식사 중에는 듬성듬성 2모금으로 나눴습니다. 오후에는 작은 컵으로 자주 마셨습니다. 저녁에는 찻잔에 따뜻한 물을 올렸습니다. 잠들기 2시간 전에는 물컵을 비웠습니다. 소금은 접시에만 허락했습니다. 소금은 병에 넣지 않았습니다. 밥은 반 공기에서 시작했습니다. 반찬의 설탕은 줄였습니다. 국물은 남겼습니다. 김치는 한 번 헹궜습니다. 이틀이 지나자 다리의 묵직함이 덜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손의 저림이 줄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혈압이 안정됐습니다. 2달이 지나자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윤대식님은 말했습니다. 이제는 물이 두렵지 않아요.
이제는 소금이 고맙지만 과하지 않아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배움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시간의 힘이 들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이제 방법을 더 또렷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처음 한 주는 식탁에 설탕부터 줄입니다. 양념장에 설탕을 반으로 줄입니다. 조리에서 단맛이 필요하면 양파와 채소의 단맛을 씁니다. 간식의 과자는 서랍에서 치웁니다. 냉장고 앞줄에는 달걀과 두부를 둡니다. 둘째 주는 국물에 소금을 줄입니다. 찌개의 국물은 두세 숟가락만 맛을 봅니다. 국은 건더기만 건져 먹습니다. 젓갈은 한 젓가락만 담습니다. 김치는 한 번 물에 적십니다. 셋째 주는 물의 습관을 바꿉니다. 작은 컵을 책상 위에 올립니다. 오전에 두 잔을 천천히 나눠 마십니다. 점심 뒤에는 입을 적시듯 마십니다. 저녁에는 따뜻한 차로 마음을 내립니다. 넷째 주는 움직임을 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길을 걷습니다. 10분으로 시작해 20분으로 늘립니다. 팔짱을 풀고 팔을 흔들며 걷습니다. 대화가 가능할 정도의 속도로 걷습니다. 숨이 차지 않도록 박자를 유지합니다. 한 달이 지나면 몸은 달라집니다. 달라진 곳은 배만이 아닙니다. 달라진 곳은 입과 혀입니다. 달라진 곳은 손과 발입니다. 달라진 곳은 밤과 아침입니다. 여러분의 하루는 묵직한 밤에서 가뿐한 아침으로 바뀝니다. 이제 소금에 대한 오해를 몇 가지 풀겠습니다. 첫째 오해는 소금이 나쁘기만 하다는 생각입니다. 소금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적당히 필요합니다. 둘째 오해는 소금이 단맛을 끊는 약이라는 믿음입니다. 단맛은 습관의 결과입니다. 단맛은 배고픔의 가면일 때가 많습니다. 단맛은 피곤함의 신호일 때가 많습니다. 소금은 그 신호를 바꾸지 않습니다. 식사의 순서를 바꾸면 신호가 달라집니다. 단백질을 먼저 먹으면 배가 차오릅니다. 야채를 먼저 먹으면 속이 편안합니다. 물과 함께 천천히 씹으면 신호가 잦아듭니다. 셋째 오해는 소금물을 많이 마시면 살이 빠진다는 믿음입니다. 살은 한 방향만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살은 생활의 여러 방향이 함께 움직일 때 빠집니다. 잠이 좋아질 때 살이 빠집니다. 움직임이 늘 때 살이 빠집니다. 단맛이 줄 때 살이 빠집니다. 소금은 음식의 자리에서 조용히 도와야 합니다. 소금은 병 속의 주인공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저는 밤 산책을 좋아하는 한 분을 떠올립니다. 그분은 늘 어둠이 내린 뒤에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5분이 전부였습니다. 이제는 30분을 걷습니다. 그분의 손엔 항상 작은 물병이 있습니다. 그 물병은 하루를 나누는 표식이 되었습니다. 일이 끝났다는 신호가 되었습니다. 머리가 비워진다는 신호가 되었습니다. 몸이 풀린다는 신호가 되었습니다. 그분은 말했습니다. 이제 국물을 남길 수 있어요. 예전에는 아깝다는 마음이 컸어요. 지금은 내 몸이 더 아깝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저는 그 말을 오래 기억했습니다. 우리 몸이 가장 아깝습니다. 우리 시간이 가장 소중합니다. 우리는 내일도 걸어야 합니다. 우리는 내일도 밥을 먹어야 합니다. 우리는 내일도 잠을 자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과한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작은 약속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식탁에서 단맛을 한 숟가락 덜어내겠습니다. 여러분의 그릇에서 국물을 한 숟가락 남겨두겠습니다. 여러분의 컵에서 물을 작은 모금으로 채우겠습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을 오늘보다 5분 더 움직이겠습니다. 이 변화는 분명하고 안전합니다. 이 변화는 시간이 지날수록 힘을 냅니다. 이 변화는 어제의 나를 가볍게 만듭니다. 이제는 손에 쥘 수 있는 실천표를 드리겠습니다. 아침에는 따뜻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합니다. 아침 식사는 단백질을 먼저 드십니다. 점심에는 젓가락을 잠시 내려놓고 숨을 쉽니다. 점심 국물은 절반만 맛을 봅니다. 오후에는 물컵을 3번 채웁니다. 저녁에는 단맛 없는 반찬을 준비합니다.
저녁 식탁에 과일 주스 대신 물을 올립니다. 잠자기 2시간 전에는 컵을 비워둡니다. 밤에는 불을 일찍 끕니다. 아침에는 창문을 열고 햇빛을 맞습니다. 이 표는 달력 위에 붙일 수 있습니다. 이 표는 가족과 함께 지킬 수 있습니다. 이 표는 내 몸의 약속이 됩니다. 이제 저는 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의사가 된 지 오래지만 저는 늘 새로 배웁니다. 환자에게서 배웁니다. 가족에게서 배웁니다. 제 몸에게서도 배웁니다. 저도 한때는 단맛을 좋아했습니다. 야간 근무 뒤에는 달콤한 음료를 마셨습니다. 입에서는 살았지만 속은 무거웠습니다. 제가 먼저 습관을 바꾸었습니다. 야간 뒤에는 따뜻한 물을 천천히 마셨습니다. 출근길에는 작은 물병을 들었습니다. 진료 사이에 한 모금씩 마셨습니다. 점심에는 국물의 절반을 남겼습니다. 저녁에는 한 숟가락 덜 짜게 먹었습니다. 한 달 뒤 제 얼굴의 색이 달라졌습니다. 수면의 질이 달라졌습니다. 말투가 유연해졌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큰 변화는 작은 선택에서 옵니다. 큰 차이는 작은 반복에서 자랍니다. 여러분도 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여러 변화를 견뎌오셨습니다. 아이를 키우며 밥상을 지키셨습니다. 부모를 돌보며 시간을 나누셨습니다. 몸의 통증을 참아내며 하루를 버티셨습니다. 이제는 당신을 위해 작은 한 숟가락을 남겨두십시오. 이제는 당신을 위해 작은 한 모금을 아껴두십시오. 이제는 당신을 위해 작은 한 걸음을 덧붙이십시오. 저는 오늘의 방송을 여기서 천천히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사람의 목소리를 전하고 싶습니다. 정분자님의 목소리입니다. 단맛을 조금 덜어내니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윤대식님의 목소리입니다. 소금은 음식에 맡기니 밤이 편안해졌어요. 저는 조용히 덧붙입니다. 소금은 식탁의 조연입니다. 물은 하루의 배경음악입니다. 주인공은 당신의 습관입니다. 당신의 식사 순서입니다. 당신의 발걸음입니다. 당신의 잠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라디오를 끄기 전에 한 모금만 더 마시겠습니다. 따뜻한 물로 혀를 적시겠습니다. 심장이 잔잔한 파도처럼 쉬도록 돕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같은 자리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의사 한승우였습니다. 당신의 식탁이 당신의 하루를 살립니다. 당신의 작은 선택이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이제 불을 끄겠습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 그리고 오늘 당신의 작은 약속을 꼭 지켜주십시오. 저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당신도 당신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가장 좋은 약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제 말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또 다른 분들에게는 귀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더 깊고 따뜻한 이야기를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는 꼭 밝은 미소로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